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소현세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현세자는 자식으로 삼남 삼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셋, 딸 셋을 두었죠. 아들로는 이제 이석철, 이석린, 이석견, 그리고 딸로는 이제 경숙군주, 경령군주, 경순군주. 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딸은 이제 공주나 옹주라고 하면 이제 그 세자의, 왕자의 딸들은 이제 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딸들의 이제 향방은, 차치하고요. 일단 그 아들 셋의 나중에 어떤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46년,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인조 24년, 강빈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세 아들, 이석철 등 세 아들은 제주로 유배가 됩니다. 그런데 유배 이듬해인 1647년, 인조 25년에 큰아들인 이석철, 둘째 아들인 이석리는 전부 유배지인 제주에서 사망을 합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핏줄, 남자 핏줄은 막내 이석견만 남은 셈이죠. 나중에 이제 이들로서는 뭐 삼촌이 되죠. 숙부가 되는 효종이 즉위한 뒤에 효종 10년인 1659년에 죄인의 신분이었던 이들은 이제 신분은 복권이 돼요. 복권이 되는데, 그래서 이석철, 나중에 복권이 되면서 이름을, 원래 이제 왕족들은 이제 그 외자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백으로 나중에, 아명이 이제 이석철이었던 거고, 이백으로 되면서 이제 경선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되고, 뭐 이미 죽었지만, 막내 이제 이석견은 이제 이회라고 해서 경안군의 그런 이제 군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형인 석철과 함께 죽었던 이석린이 있는데, 이석린은 이때 추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연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소현세자의 모든 아들, 게다가 딸들까지 다 이때 복권이 되거든요. 복권이 되는데, 추증이 다 되는데, 이 아들만 빠져있어. 그래서 그냥 기록만 빠진 건가, 이때 복권 혹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나중에, 훨씬 뒤인 1872년, 고종 때 가서야 이 둘째인 이석리는 경완군이라는 이름으로 또 추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뭐 추증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둘은 어쨌든 죽었고 막내 이석현 경안군만 이제 살아 있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 이석견은 귀양지에서 이제 풀려서 복권된 뒤에 여생을 편하게 지내다가 현종 때 사망을 합니다. 현종이면 뭐 자기 어떻게 보면 사촌이 되는 셈이죠. 이제 효종 아들이니까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석견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손자, 증손들이 계속 또,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세 아들 중 이제 그 경안군 이석견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은 이제 일찍 죽었으니까 뭐 소생을 남기지 못했고, 이석견, 경안군 이석견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임창군 이혼이었고, 둘째 아들이 임성군 이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둘째인 임성군 이엽은 형들이 둘 다 이제 후사 없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런 경우에는 제사밥은 먹어야 되니까 양자를 보내죠. 그래서 둘째인 이제 임성군 이엽은 큰아버지인 이제 이석철, 즉 소현세자의 큰아들이죠. 그 후사로 계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요. 역시 이제 임창군 이혼은 이제 아버지 이제 이석견의 이제 후사로 이제 계속 남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이석견은 제주에서 유배에서 돌아와서 상당히 어쨌든 여생을 편히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는 달리 이 두 형제가 모두 숙종대 각종 모반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1679년 숙종 5년에 이유정이라는 이제 이유정의 모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유정의 제목은 뭐냐면 아주 흉악한 글을 투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 임창군과 임성군에게 종통이 있으니, 대통,
있는 종실의 왕통이라는 거죠. 왕통이 이제 있으니 추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투서. 뭐 아주 그 당시로서는 대형 무도한 내용이죠. 그럼 임창군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임창군 형제는 숙종과 같은 학렬의 육촌 형제인 셈입니다. 형제인 셈이 아니면 형제죠. 육촌 형제이죠. 그런데 효종의 손자인 숙종보다 어떻게 보면 소현세자의 손자인 이 임창군 형제가 뭐 적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더 적통이 되겠죠. 중간에 이제 다른 곡절이 있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뭐 이런 추대 대상에 본인이 추대에 가담을 했건 안 했건 떠나서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존재 자체가 사실 왕한테 거슬리죠. 숙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적통이 이 임창군의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둘 다 다시 제주로 유배를 보냈다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유배에 갔었던 제주로 유배를 갔다가 계속 유배지를 옮겨요. 막 진도로 갔다가 해남으로 갔다가 삼척으로 갔다가, 전부 서울에서는 굉장히 먼 아주 변방들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5년 지난 1684년 숙종 10년이 돼서야 유배지에서 풀려나는 그런 이제 곡절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창군의 또 자식들, 소현세자에게 이제 증손이 되는 임창군의 자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군 이혼에게도 이제 임창군은 상당히 아들을 많이 두었어요. 6아들이 있었는데, 밀풍군 이탄, 밀남군 이감, 밀원정 이용, 밀천군 이담, 밀평군 이집, 밀운군 이훈, 6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둘째인 이제 밀남군 이감은 숙부였던 임성군 이엽의 후사로 또 역시 양자로 갑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밀원정 이훈은 밀원정 이용은 15살에 일찍 요절을 하고요. 그 나머지 아들들도 대부분 또 모반의 연루가 됩니다. 팔자가 굉장히 드셌던 것이죠. 또 그만큼 종실이라는 것은 위험한 존재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임창군 이혼의 맏아들이었던 밀풍군 이탄이었죠. 1728년 영조 4년에 무신란이 일어나죠. 사실 이때 무신란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영조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소론과 남인들이 합세해서, 그리고 뭐 실제로 거병이 또 일어났고 그랬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 무신란 때 추대 대상이 이탄이었어요. 밀풍군. 근데 사실 뭐 그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정통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소현세자의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소현세에게 이제 증손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뭐 물론 뭐 밀풍군 이탄이 직접 자기가 뭐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추대 대상이었다는 것 자체가 영조에게는 굉장한, 게다가 영조는 또 약간 그 영조의 출신, 자기 어머니가 약간 좀 출신이 비천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훨씬 더 적통이라고 볼 수 있는 소현세자의 후손들이 거론이 되니까 되게 신경 쓰였겠죠.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들은, 그러니까 영조에게는 이제 8촌 형제가 되는 셈인데, 물론 신하들은 이제 다른 신하들은 이 화근이 되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또 자기 또 8촌 형제기도 하고, 본인이 또 사실 가담한 게 아니라 추대 대상으로 거론만 된 건데, 그래서 영조가 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질질 끄는데, 그래서 국문도 받지 않고, 저기서 국문도 받지 않고, 목숨은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해 나가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도 계속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 영조가 자진하라. 스스로 자자에 다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결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1729년, 영조 5년에, 자결을 합니다. 뭐 자결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뭐 다른 방법으로 사살을 시키든 뭐 했겠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게 이제 맏아들 밀풍군 이탄이었어요. 막내 아들 이제 밀운군 이훈은 그 뒤에 또 한 30년 뒤에 1763년 영조 39년에 심내복의 모반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때 또 추대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결국 뭐 어쨌든 그 왕통의 핏줄 중에서 가장 정통에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연한 뭐 수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었던 밀풍군 이탄은 무신란 때 국문을 받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 밀운군 이후는 추국청에 끌려와서 추국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걸 물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밀운군 이훈의 자식들은 전부 연좌돼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자 형제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 소현세자에는 이제 고손이 되겠죠. 그 밀풍군 이탄의 아들들의 행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밀풍군 이탄도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5 아들을 낳았는데, 이관석, 이진석, 이항석, 이겸석, 이익석,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이진석은, 요절한 이제 숙종의 아들, 연령군의, 그러니까, 영조에게 동생이 되죠. 연령군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후사로, 출계를 했고요. 셋째 이항석은 역시 요절한 숙부, 밀원정 이용, 이탄의 동생이죠. 이용의 후사로 또 출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곡절을 많이 겪었던 그런 또 사건과 또 달리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요. 1755년에 영조 31년에 을해, 이 해가 이제 을해년인데 을해 옥사가 일어나서 이 집안에 다시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주에 이제 괴서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대자보 같은 건데요. 괴서를 써서 묻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무신난과 연관이 되는 거였어요. 뭐 사실은 사건은 벌써 한 20년 더 지난 일인데 영조가 굉장히 을해 옥사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무신랑의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 이제 이때 20여 년 뒤에도 일어나는데 이 나주 괴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 역적률 그 당시 무신란을 이거 완전히 그 당시에 좀 관대하게 용서해서 잔당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그 당시의 역적률을. 그래서 애초에 밀풍군 이탄을 자결하게 명할 때 왜냐하면 자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그런 이제 죄인의 신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사사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탄을 영조가 자결하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죄인이 돼서 처형을 받으면 나머지 식구들을 연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면 이제 그건 아니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영조가 자진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그때 이제 영조가 그 당시 그 밀풍군 이탄이 자결할 때 다른 신하들은 이것도 죄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연좌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조가 그걸 끝까지 거부했었죠. 근데 뭐 20여 년 뒤에 다시 을해 욕사가 일어나니까 이미 사망한 밀풍군 이탄을 이 무신난에 대해서 역적률을 다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탄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지만 역적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역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륙이라는 걸 해요. 노륙이 뭐냐? 처자식들도 함께 죽이는 겁니다. 왜? 역적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진했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갔지만 뒤에 다시 역적으로 다시 판결함으로 따라서 이 노륙, 즉 연좌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살아있던 밀풍군의 아들이 넷째 이겸석과 5째 이익석이었는데 전부 연좌돼서 교형을 받아요. 교수형. 그 밀풍군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그 아들 또 셋째 아까 이항석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항석은 이제 밀원정 이용의 후사로 갔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이미 다 죽었었어요. 넷째, 5째만 이제 연좌돼서 죽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들의 또 후손이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밀풍군 입장에서 아들, 손자들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모든 대대손손을 다 하진 않죠. 아들까지 뭐 손자까지 그 죄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이때 이항석의 아들로서 이항석은 이미 뭐 그 밀원정 이용의 후사로 갔으니까 법통으로는 이제 밀풍군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핏줄로는 밀풍군의 또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그 이항석의 아들 이원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형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후사로 갔으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이용 집안에, 밀원정 이용 집안에 이제 있었는데, 혈연적으로는 이제 밀풍군의 이제 친손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계통으로는 이제 종손이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미 이제 그 양자로 갔으니까. 그래서 1755년에 이원형이, 황해도 풍천에 초도라는 곳이, 그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 15살의 나이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이제 고손이 되는 그런 셈인, 밀풍군 이탄의 이제 그 손자가 되겠죠. 자, 그 뒤부터는 뭐 소현세자에게는 아주 먼 이제 후손들이 되고요. 이원형의 이제 후손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원형과 소현세자는, 이원형에게는 예를 들어 소현세자가 이제 그 5대조가 되고, 소현세자에게는 6세손이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대수와 사실 손수가 좀 달라요. 세 손 위로 상대 하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로 갈 땐 대로 가고 아래로 갈 땐 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음이 5대조 아닙니까? 5대조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5대조로부터 내려오면 나는 6세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2세라고 하잖아요. 2세. 아들을 2세라고 하잖아요. 손자를 2세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건 손수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몇 대손과 몇 세손은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몇 대조와 몇 세손은 하나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원형에게 5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소현세자고 소현세자에게 6세손이 이제 이원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아들 이원형의 자식들이 이제 7세손이 되겠죠. 7세손으로 이제 이정헌, 이정실, 이정현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8세손으로 막내였던 이정현의 아들이 이창섭, 이명섭, 이교응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이정현이 7세손인 이정현이 1841년 헌정 7년에 죽은 뒤에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이창섭은 황해도 장련 지방에 거주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둘째인 이명섭은 풍천의 초도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이제 이교응, 어렸을 때 이름은 또 이명혁입니다. 이들은 이제 풍천의 백운면, 그러니까 두 형제는 전부 풍천 지방에 서로 거처를 달리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명섭 형제는 이제 곧 이루어질 이제 이명섭 모반 사건과 연관이 되는 인물들인데, 이 이명섭 형제는 소현세자에게는 8세손이 되고요. 그 당시 임금이었던 헌종에게는 17촌 아저씨가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17촌이면 남남이죠. 남남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추대 대상이 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소현세자의 가계를 요약을 하자면, 소현세자의 그 2세인 막내 아들 이석견을 통해서 소현세자의 핏줄이 이어집니다. 그 형들은 이미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3세로서는 이제 이석견의 아들인 임창군과 임성군이 있었는데, 둘 다 숙종대 모반에 연루돼서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이제 풀려났고요. 4세인 이제 임창군의 아들이었던 밀풍군, 밀자들이 4세죠. 밀풍군 이탄, 밀홍군 이운, 이들이 각각 뭐 무신난이라든가 심내복의 난 등에 또 연루가 됩니다. 그 6세에 와서는 을해옥사가 발생을 하면서 밀풍군의 손자였던 친손자이면서 이제 종손이었죠. 법통으로는 이원형이 이제 황해도 풍천에 초도로 귀향을 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1849년에 철종이 즉위하면서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철종의 즉위로 벌어진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